뉴스에 시작합니다. 저는 동정민입니다. 미국 로스앤젤레스 LA 시위가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불법 이민자 추방과 체포에 반발한 시위가 격화되자 트럼프 미 대통령은 주 방위군 4,000명 그리고 해병대원 700명까지 투입을 지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대로 놔두면 내전이 될 거라며 강경 진압을 예고했는데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반발하고 있습니다. 첫 소식 김민곤 기자입니다. 시커먼 옷차림의 무장경찰이 시위대를 향해 무차별적으로 곤봉을 휘두릅니다. 압박해오는 경찰에 시위대는 점점 뒤로 물러납니다. 시위대를 맹렬하게 쫓는 경찰관들의 모습도 하늘에서 포착됐고 두 팔이 뒤로 묶인 채 체포되는 시위자들의 모습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시위대에 의해 경찰차가 연일 파손되자 당국은 철조망으로 보강한 개량형 차량까지 동원하는 등 대응 수위를 한층 끌어올렸습니다. 현장 분위기가 날카로워지면서 시위를 취재하던 CNN 기자마저 연행돼 쫓겨나는 일도 벌어졌습니다. 나흘째 시위로 현재까지 56명이 체포된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내전 가능성까지 언급하며 엄포를 놨습니다. Civil war would happen if you left it to people like him. Cars burning all over the place, people rioting. 트럼프는 이미 투입을 지시한 주방위군 2,000명에 더해 추가로 2,000명 동원 명령을 내렸고 이마저도 충분치 않다는 우려에 해병대원 700명까지도 급파하라 지시했습니다. 미 북부사령부는 해병대원들이 군용 차량에 탑승을 준비하고 방패로 무장한 사진 등을 공개하는 등 사전 경고성 메시지를 내놨습니다. 민주당 소속의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해병대 파병은 부당하고 전례 없는 일이라며 미군 최고 부대를 자국민에 대항해 동원한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민곤입니다. 나흘째 시위가 진행되고 있는 LA에선 밤사이 시위가 더 격화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 시위는 샌프란시스코, 시카고, 텍사스 등 미국 전역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박선영 기자입니다. 시위대가 폭죽을 쏘자 불꽃이 잇따라 터지면서 현장은 위협적인 분위기로 변합니다. 격분한 시위대는 경찰을 향해 불붙은 돌을 던지기까지 합니다. 일부 시위대는 분을 풀지 못한 채 LA 경찰서 본부로 몰려가 유리창을 깨뜨리고 경찰에 쫓기면서도 돌을 던지며 끝까지 저항합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나흘째 불법 이민자 단속 반대 시위가 이어지는 가운데 저항은 갈수록 거세지고 있습니다. 다리 위 시위 참가자들은 경찰차를 향해 돌과 전기 스쿠터까지 던지며 과잉 진압을 규탄합니다. It's our job to stand up with them and say that we don't stand for this either. 현지 보도에 따르면 현재까지 체포된 시위 참가자들만 56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LA 경찰국장이 시내 전역을 집회 금지 구역으로 선포했지만 시위는 LA뿐 아니라 미국 남부 동부 등 다른 지역으로까지 확산되고 있습니다. 텍사스에서도 경찰이 시위대를 향해 최루탄을 발사하는 등 LA 못지않은 격렬한 대치가 벌어졌습니다. We were just protesting as normal and they came, they barricaded us in and eventually they arrested a couple people. They just pushed us and used a lot of force and assaulted us. 뉴욕에서도 트럼프 타워 로비서 시위를 벌이던 24명이 체포되는 등 곳곳에서 혼란스러운 상황이 이어졌습니다. 채널A 뉴스 박선영입니다. 네, LA 현지 상황을 좀 알아보겠습니다. 스티브 강 LA 한인회 이사장 연결돼 있습니다. 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사장님. 네, 안녕하세요. 지금 이제 현재 분위기가 궁금한데요. 실제로 집 밖에 나가서 도심을 나가 보면 좀 위험하다는 느낌이 드십니까? 시위하는 곳과는 차로 한 15분 정도 거리상에 있습니다. 하지만 창문을 열고 있으면 아직까지도 헬기 소리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긴장감이 상당합니다. 보도 따르면 최루탄, 섬광탄, 고무탄 이런 것도 발사한다고 들었는데 최루탄 냄새도 나고 그럽니까? 다운타운 나가면? 다운타운에 나가면 그런 냄새나 현장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시위대가 큰 고속도로를 장악하고 여러 중요한 도로를 장악을 해서 상당히 큰 경찰이나 주 방위군과 충돌하는 사태가 일어났습니다. 시위대가 좀 지나치게 폭력적이라는 현지 여론이 많습니까? 아니면 진압 과정에서 굳이 좀 과잉 진압이 있다 이런 여론이 많습니까? 과잉 진압 여론이 더욱더 많은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이곳 로스앤젤레스 같은 경우에는 인구 400만 중에서 한 50%가
이제 남미 또는 아시아계, 이제 소수계거든요. 정보 없이 깜짝 이 대대적인 이민 단속을 통해서 많은 주민들이 좀 화가 나 있고요. 한인타운은 아직 별 영향은 받지는 않은 거고요. 다행히도 아직까지는 한인타운에는 큰 시위대가 들어오거나 확산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시다시피 1992년 LA 폭동이라는 트라우마가 우리 한인 사회에 있습니다. 제2의 LA 폭동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계속해서 대응책을 로컬 정부와 협력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스티브 강 네. LA 한인회 이사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미국의 수도 워싱턴도 긴장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이번 주말 미국 열병식에 참석하는 대규모 전차들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이 동시에 반트럼프 시위도 예정돼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최주현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열차에 실린 탱크들이 줄줄이 이동하더니 워싱턴 인근 메릴랜드에서 차례로 내려 도열합니다. 현지 시간 14일 미 육군 창립 250주년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생일을 기념하는 군사 퍼레이드 준비를 위해 미군의 주력 전차인 에이브럼스 탱크 28대가 텍사스에서 이동해 온 것입니다. Tanks, Bradleys, Paladins, long-range artillery, that has a big punch. That makes us lethal. 열병식에는 군인 6,600명과 헬리콥터 50대 등 대규모 병력이 참여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백악관 안쪽에는 콘크리트 벽이 세워지는 등 워싱턴 DC 전역에 긴장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행사 당일에는 반트럼프 집회도 예정되어 있다 보니 백악관 인근에는 이렇게 2m 높이의 철제 펜스도 곳곳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또 다른 곳에선 공사가 한창입니다. 무게 70톤에 달하는 탱크가 도로에 진입할 경우 하수관과 가스관 등이 매설된 집안이 손상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기 때문입니다. 두께가 2.5cm 정도 되는 강철판을 설치하고 있는데요. 커브길 등 이 탱크의 압력이 가장 많이 전달되는 곳 위주로 설치하고 있습니다. 미국 현지에서는 보수 비용 등을 포함한 열병식 예산이 우리 돈 약 620억 원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피해가 크지 않을 것이라며 선을 긋고 있지만 시민들의 불만과 반발은 수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채널A 뉴스 최주현입니다. 아는 기자 외교안보 국제부 김유진 차장 나와 있습니다. LA에서 무슨 일이 있는지 좀 살펴보기 전에 대체 이 시위는 왜 시작된 겁니까? 어디가 시작점이에요? 미국 이민세관 단속국의 강압적인 단속이 결정적인 원인으로 꼽힙니다. 단속국은 현지 시각 5일 LA 시내 의류도매 상가와 한인타운 인근의 홈디포 매장 앞을 급습해서 남미계의 불법 이민자 44명을 체포했는데 여기에 반발한 이민자들이 시위대를 조직해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렇게 시작된 시위가 지금 어디까지 번졌다고 봐야 합니까? 6일에 연방구금센터 앞으로 시위대가 몰려갔고요. 7일에는 LA 다운타운의 남쪽인 페러마운트 지역에서 또 체포작전이 벌어졌습니다. 여기는 LA 교회인데 LA 도심이나 교회 할 것 없이 시위 중인 걸로 볼 수 있습니다. 그 좀 설명을 해주시죠. 이제 멕시코 국기 든 사람이 보이고 이 사람이 차를 밟고 섰는데 구글 자율주행차 웨이모예요? 왜 여기를 밟았을까요? 보시는 것처럼 시위대가 웨이모를 불에 태우기도 하는데 왜 웨이모인가 취재를 해보니까요. 이 차가 자율주행차인데 장착한 카메라나 센서가 감시를 상징하는 데다가 사람이 운전할 필요가 없다 보니까 이민자들이 주로 종사하는 블루칼라의 일자리를 위협한다. 이런 이미지를 갖고 있더라고요. LA가 멕시코와 붙어 있다 보니 멕시코계 이민자들이 많이 삽니다. 이번에 체포된 사람들 중에도 멕시코계가 상당수 있어서 분노가 큰 상황입니다. 네, 이게 해병대까지 투입한다는데 그 정도로 지금 좀 혼란스러운 상황입니까? 말씀하신 대로 경찰과 주방위군 그리고 해병대까지 한꺼번에 투입됐습니다. 현재까지 확인된 인원만 4,700명에 달하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군이 직접 나설 만큼 위협적인 시위는 아니었던 걸로 전해집니다. 시위가 산발적인 데다가 규모도 크지 않았고 주지사의 지원 요청도 없었거든요. 그런데도 군을 대거 투입한 건 결국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적인 메시지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캘리포니아는 민주당의 텃밭인데 그런 곳에서 자신의 주 정책인 불법 이민자 추방을 밀어붙여서 지지를 얻겠다는 거죠. 또 최대의 정적,
게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와의 대결을 노렸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주지사는 강하게 반발을 하고 있던데 트럼프 대통령의 이 투입에 대해서 네. 그 과정에서 좀 위법한 점은 없어요? 트럼프는 주지사를 건너뛰고 주 방위군을 동원하면서 연방법을 근거로 삼았는데요. 이 법은 미국 정부의 권위에 위협이 있을 때 대통령이 주 방위군을 연방 소속으로 바꿔서 동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캘리포니아 주 정부는 이런 경우에도 대통령이 주지사와 소통해야 한다고 하면서 주 법원에 소를 제기한 상태입니다. LA에 워낙 우리 교민들 많이 사니까요. 안전합니까? 현재 총영사관과 우리 외교부에 확인한 결과 아직까지 큰 피해는 없습니다. 다만 현재 시위가 활발한 연방 구금센터와 한인타운 사이 거리가 불과 6km로 멀지 않거든요. 자칫 시위가 인근의 한인타운으로 번질 우려는 계속 남아 있습니다. 김 차장, 마지막으로 이거 하나만 설명을 해주시죠. 트럼프 장남, 트럼프 주니어가 갑자기 33년 전 사진을 띄우면서 이게 논란이에요? 트럼프 주니어가 어제 SNS에 올린 사진입니다. 1992년 LA 폭동 당시 한인으로 추정되는 남성 사진 옆에 옥상의 한국인들을 다시 위대하게라고 썼죠. 과거 폭동 당시에 한인 자경단 활동을 상기시키면서 트럼프 행정부의 강경 진압을 옹호하려는 의도로 해석되는데요. LA 한인회는 성명을 내고 트라우마를 이용하지 말라고 비판했습니다. 한인 사회가 이번 시위에 또다시 방패막이 처지가 될까 우려하는 걸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일은 없어야겠네요. 네, 아는 기자 김유진 차장과 살펴봤습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첫 주재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사항을 전달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음주 사고나 비리에 휘말리면 엄벌에 처할 거라며 정권 초 복무 기강을 다잡은 겁니다. 이상원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직원들과의 첫 회의에서 공직기강 다잡기에 나섰습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에 따르면 강 비서실장은 어제 오전 첫 주재회의를 열고 음주 사고나 비위, 비리 문제에 휘말리거나 연루되면 엄벌에 처할 것이라고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사항을 전했습니다. 또 집권 초기 들떠서 실수하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경고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함께 일할 사람의 기준으로 청렴을 강조해왔습니다. 국민에게 충직하고 유능하고 그다음에 청렴하고 그래서 국민에게 충직하고 또 거기다 유능하고 청렴하고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의 첫 순방 때 윤창중 당시 대변인이 성추행 의혹에 휩싸여 순방 외교의 빛이 발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는 비서관이, 윤석열 정부 때는 선임 행정관이 음주운전 사고로 적발돼 각각 직권 면직되거나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이 같은 논란에 발목 잡히지 않도록 대통령실이 집권 초기 복무 기강을 다잡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강 비서실장은 매일 오전 8시 점검회의, 30분 뒤에는 수석회의를 잇따라 주재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이상원입니다. 네, 대통령실이 오늘부터 일주일 동안 장관, 차관, 공공기관장 등 공직자 국민 추천을 받습니다. 누구나 추천하면 검증해서 실제 쓸 수도 있다는 겁니다. 어느 정도 실현될까요? 남영주 기자입니다. 이재명 정부는 오늘부터 일주일 동안 진짜 일꾼 찾기 프로젝트를 진행합니다. 대통령실이 오늘부터 새 정부 주요 공직 후보자를 국민들에게 직접 추천받겠다고 밝혔습니다. 장관, 차관은 물론 공공기관장 등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는 모든 공직 자리가 대상입니다. 국민 누구나 인사혁신처가 운영하는 국민추천제 홈페이지에 본인이나 타인을 추천하면 이 인재 명단을 데이터베이스화하고 이후 공직기강 라인에서 인사 검증을 거친 뒤 임명하는 절차를 밟는 구조입니다. 이재명 대통령 SNS 댓글로도 추천이 가능합니다. 이 대통령 SNS 댓글에는 이문정 검사,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 최강욱 전 의원 등 범여권 성향 인사들의 법조계 공직자 추천이 많았고 권영국 전 민주노동당 대선 후보를 노동부 장관에, 이국종 국군 대전병원장을 보훈부 장관에 추천하는 글도 올라왔습니다. 이 집단지성의 시대에 미처 못 볼 수 있는 좋은 인재들을 도처에 숨어있는 고수들, 국민들 다수의 판단에 의해서 추천받고 국민과 국정 담당 세력들 대화하면서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국민 추천제도 좋지만 국민 검증제도 하자며 이재명 정부 공직자들의 논란을 부각했습니다. 채널A 뉴스 남영주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후 첫 법안으로 내란, 김건희, 최상병 등 이른바 3대 특검법을 공포했습니다. 대규모 장기간 특검 정국이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정현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처리한 1호 법안은 내란, 김건희, 최상병 특검법 등 3개 특검법이었습니다. 1호 법안으로 3개 특검법을 심의 의결한 건 지난 6.3 대선을 통해 확인된 내란 심판과 헌정질서 회복을 바라는 국민 여러분의 뜻에 부응하는 조치입니다. 최장 5개월 이상 최대 577명 규모의 수사 인력이 투입되는 매머드급 특검이 동시에 가동됩니다. 이 대통령은 SNS 글을 통해 거부권에 막혔던 국회 입법 권한을 국민께 돌려드리고자 한다며 특검을 계기로 진실이 밝혀지길 기대한다고 했습니다. 민주당은 이에 더해 김건희 여사를 겨냥한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 상설 특검도 추진할 전망입니다. 국민의힘은 정치 보복이라고 반발했습니다. 사정 정국과 정쟁에 의존하는 정부는 그 어떤 정부이든 필패합니다. 강력한 경고와 항의를 전달합니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특검 후보자를 물색 중입니다. 최대한 빨리 특검 후보자를 추천해서 각 특검이 신속히 수사에 착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내란의 증거들이 인멸되고 있습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늦어도 다음 주 안에 후보군을 공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정현주입니다. 8월부터 청와대 관람이 중단됩니다. 이 대통령의 청와대 복귀를 위한 보수공사가 시작되기 때문인데요. 다만 복귀 시점은 당초 예상됐던 100일보단 길어질 걸로 보입니다. 김호영 기자입니다. 녹음 짙은 녹지원과 상춘제 등 운치 있는 청와대 풍경은 8월부터는 볼 수 없습니다. 새 정부의 청와대 복귀를 위한 보수공사가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일단 7월 14일까지는 지금처럼 자유 관람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16일부터는 제한적으로 운영되고 8월부터 청와대 복귀 완료 시점까지 관람이 전면 중단됩니다. 4주 전부터 예약을 받고 있는 만큼 이미 예약한 시민들은 예정대로 7월에 청와대 관람이 가능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국무회의에서 청와대 복귀 관련 예비비 259억 원을 의결했습니다. 청와대 복귀 작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것인데 이전 시점은 당초 거론됐던 100일보다는 훨씬 길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수십 년을 잘 쓸 수 있도록 제대로 보수해야 한다는 게 내부 기류입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방식으로 업체를 선정하고 사무실 배치는 소통을 강화할 수 있도록 배치할 예정입니다. 일단 대통령 집무실은 비서동인 여민관에 배치하고 소통이 중요한 경청수석실은 청와대 바깥 창성동 별관에 두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채널A 뉴스 김호영입니다. 어제 이재명 대통령의 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이 중단됐죠. 오늘은 대장동 사건 재판도 중단됐습니다. 5개 재판 중 2개가 중단된 건데 이 대통령과 함께 기소됐던 정진상 전 실장 재판은 계속하기로 했습니다. 송정현 기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대장동 개발 배임 혐의 재판이 중단됐습니다.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재판부가 오는 24일 열릴 예정이던 재판 날짜를 무기한 연기한 겁니다. 어제 공직선거법 재판 중단을 결정한 서울고법 재판부와 마찬가지로 헌법상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84조를 적용했다고 결정 이유를 밝혔습니다. 대장동 재판은 대장동 개발 외에도 위례 신도시와 백현동 개발,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이 합쳐진 재판입니다. 이 대통령 재판은 멈추지만 이 대통령과 함께 기소된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재판은 다음 달 15일로 잡혔습니다. 다른 피고인들 재판은 중단 없이 계속되는 겁니다. 이 대통령의 5개 재판 가운데 재판 중단 결정이 나오지 않은 건 위증교사, 대북송금, 법인카 등 유용 혐의 등 3건입니다. 한편 헌법재판소에는 어제 서울고법의 공직선거법 재판 중단 결정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취지의 헌법소원이 여러 건 접수됐습니다.
개인 자격으로 접수된 헌법 소원인데 재판 중단 결정으로 평등권이 침해됐다고 주장하는 걸로 전해졌습니다. 채널A 뉴스 송정현입니다. 일선 재판부가 줄줄이 대통령의 재판을 중지하면서 민주당은 대통령 재판 중지법 입법에 속도 조절에 나선 모양새입니다. 모레 계획했던 본회의를 연기하기로 했습니다. 이서영 기자입니다. 오는 12일 본회의를 열어 각종 쟁점 법안을 처리하려던 더불어민주당이 계획을 전격 연기했습니다. 13일 새 원내대표 선출 이후에 다시 논의해 결정하겠다는 겁니다. 새 원내 지도부가 의원들과 함께 판단할 문제다. 궁금해하셨던 여러 가지 법안들이 일단 이번 주에는 처리되지 않는다. 대통령 당선 시 재판을 중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도 일단 숨고르기에 들어갔습니다. 18일로 예정됐던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2심 공판이 연기되면서 굳이 그 전 처리를 서두를 필요 없다는 판단도 깔린 것으로 보입니다. 한 민주당 관계자는 G7 정상회의를 언급하며 이 대통령의 첫 외교무대 데뷔란 의미를 국내 이슈로 덮는 건 모양새가 좋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대통령 재판을 중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 방침엔 변함이 없을 전망입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사법적으로 후보 자격을 박탈하려고 했지 않았습니까? 저는 그런 또 재판장이 안 나오려 한 법이 없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입법적으로 해결해 놓는 게 전 낫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은 야당이 반대하고 있는 대법관 증언법과 방송 3법 등은 추가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채널A 뉴스 이서영입니다.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가 야권이 제기하는 반미 논란을 직접 해명했습니다. 난 미국 변호사라며 이 한미 관계를 푸는 데 역할을 할 수 있다고요. 이현재 기자입니다.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가 야당의 반미주의자 공세를 적극 반박했습니다. 미국에서 공부한 이력을 언급하며 트럼프 행정부 인사들과도 인연이 있다고 했습니다. 미국 헌법에 관심이 있어서 미국 변호사, 아마 한미 관계를 풀어가는 데 있어서 일정한 기여로 작동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앞서 국민의힘은 1985년 김 후보자가 서울대 총학생회장이었던 시절 미 문화원 점거 사건에 연루된 점을 들어 반미 성향을 문제 삼아 왔습니다. 김 후보자는 미 문화원 사건은 광주 민주화 운동을 세계에 알리기 위한 일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실상 최초로 광주 문제를 세계에 알리고 그리고 그것을 알리기 위한 효율적인 방법으로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선고된 추징금을 미납했다는 의혹에는 이미 완납한 점을 강조하며 오히려 과거 검찰의 행태를 언급했습니다. 과거에 한국 검찰이 어떤 방식으로 일했는가 하는 것을 보여드릴 수 있고 또 확인할 수 있는 좋은 하나의 사례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 후보자의 인사청문 요청안은 오늘 오전 국회로 송부됐습니다. 국회에 접수된 지 20일 이내에 청문 절차를 마쳐야 해 인사청문회는 이달 넷째 주쯤 열릴 전망입니다. 채널A 뉴스 이현재입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가 내세운 국민 주권 정부를 이렇게 비꼬으며 공격을 시작했습니다. 대통령을 비롯한 고위직들의 전과 문제를 전면에 꺼내들면서요. 이세진 기자입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임기 마지막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을 전과 오범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국민이 납득 못할 인사들만 주요 공직에 중용하고 있다며 이재명 대통령의 국민 주권 정부 발언을 이용해 비판한 겁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사실상 전과 오범입니다. 김문수 후보자는 전과 사범입니다. 대통령과 총리 모두가 전과자인 죄인 주권 정부가 새 정부의 정체성인지 되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헌법재판관 후보군은 물론 대통령실 인사에 이 대통령 변호인 출신이 거론되는 것도 꼬집었습니다. 대통령실과 헌법재판소까지 게임 로펌으로 만들겠다는 것입니까? 대한민국 전체를 본인의 방탄 로펌으로 전락시키는 우를 범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진우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도 국민주권정부가 아니라 국민대납정부라고 비판했습니다. 이 대통령 변호인 출신들이 공직에 중용되는 것이 국민 세금으로 변호사비를 대납하는 꼴이라는 겁니다. 어제 고등법원에 이어 오늘 중앙지법이 이 대통령 대장동 사건 재판 기일을 연기한 것도 비판했습니다. 굉장히 사법부가 정치를, 특히 대통령실을 눈치 보는 거 아닌가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사법 정의가 무엇인지, 그리고 헌법 정신이 무엇인지 다시 되묻고 싶습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은 여전히 대통령 때리기에 여념이 없다며 국민 선택을 존중할 수 없다는 것이냐고 반문했습니다. 채널A 뉴스 이세진입니다. 네, 오늘 오전 조계사에서 큰 불이 났습니다. 불이 난 건물엔 국보와 보물급 불교 문화재가 전시 중이어서 하마터면 소중한 문화유산을 잃을 뻔했습니다. 홍지혜 기자입니다. 서울 도심 조계사 위로 시꺼먼 연기가 솟구쳐 올라갑니다. 소방대원들이 불을 끄려고 물줄기를 쏘아대지만 조계사 일대는 짙은 연기에 휩싸였습니다. 조계사 대웅전 뒤편 불교 역사문화기념관 건물에서 화재 신고가 들어온 건 오전 10시 22분쯤. 건물 2층 국제회의장에서 조계종 중앙총회가 열리고 있었는데 천장에서 연기가 나자 회의 참석자 등 스님과 종무원 300여 명이 급히 대피했습니다. 처음 불이 난 2층 회의실 창문이 깨진 채 그대로 남아있는데요. 소방당국은 천장 에어컨에서 불이 시작된 걸로 보고 있습니다. 총회가 열리고 얼마 안 돼서 밖에 이제 직원들이 냄새가 나고 하니까 이제 아마 그 천정을 열어봤던가 봐요. 그러니까 갑자기 이제 연기가 나오면서 소방당국은 화재 발생 약 1시간 30분 만에 진화를 마쳤습니다. 불이 난 건물 지하 1층에 있는 박물관으로 불길이 번질까 봐 국가유산처는 여수 흥국사 3장 보살도 등 문화유산 8점을 국립고궁박물관 수장고로 급히 옮겼습니다. 화재 당시 박물관에는 전남 순천 송광사의 영산회상도와 팔상도 등 국보 2점을 포함해 불교문화재 33점이 전시 중이었습니다. 국보나 보물급 문화재는 유리차단막 안에 보관돼 열기나 연기로 인한 훼손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홍지혜입니다. 네, 서울 한 주택가에서 이틀 간격으로 차들이 비탈길에 밀려 같은 건물을 들이받았다는 소식 어제 전해드렸죠. 그런데 얼마 안 돼 또 같은 사고가 났습니다. 구청이 뒤늦게 조치에 나섰습니다. 장호림 기자입니다. 비상등을 깜빡이며 멈춰선 승합차. 뒷바퀴는 도로를 이탈해 부서진 벽돌 위에 떠 있습니다. 비탈길에서 마주오던 차를 만나 잠시 멈춰섰다가 그대로 밀려 건물과 충돌했습니다. 이 빌라 건물에선 이 사고 14시간 전에도 다른 승합차가 같은 사고를 냈고 다시 이틀 전에도 마을버스가 비탈길에서 밀려 건물을 들이받았습니다.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같은 장소에서 같은 사고가 반복되자 주민들은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구청에 따르면 차량 밀림 사고가 난 오르막길의 상승 각도는 약 10도, 경사도 기준 17% 수준으로 현행법이 허용하는 도로 최대 기울기입니다. 차량으로 사고가 난 비탈길을 올라가 봤습니다. 엔진 회전수가 순식간에 치솟고 평지와 달리 뒷자리에선 도로가 거의 안 보일 만큼 시야가 좁아집니다. 구청은 어젯밤부터 사고 현장을 통제하고 도로에 흠을 파는 미끄럼 방지 작업을 진행 중입니다. 주민들은 올해 4월부터 민원을 넣었지만 구청 대처가 늦었다고 비판했습니다. 사고의 위험이 있을 거다라고 계속 차우택구청에 얘기를 했죠. 근데 우리 책임 아니다. 도로 밀림 방지 공사는 사흘 새 3건의 사고가 난 뒤에야 시작됐습니다. 채널A 뉴스 장호림입니다. 네, 6차로 도로 한가운데 차가 멈춰서 있습니다. 운전자가 건강검진 후 수면 마취가 덜 깬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았다가 잠이 든 겁니다. 흔히 먹는 약도 복용 직후에 운전하면 큰 위험이 될 수 있습니다. 정성원 기자입니다. 편도 6차선 도로 한가운데 멈춰선 차량. 다른 차들이 피해가는 동안 계속 서 있더니 갑자기 출발합니다.
속력을 내다 결국 앞차를 들이받습니다. 경찰에서 60대 운전자를 상대로 마약 정밀 검사를 해보니 수면 마취제 성분이 검출됐습니다. 건강검진을 위해 수면 마취를 한 뒤 잠이 덜 깬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은 겁니다. 수면 마취제는 물론 감기약이나 진통제도 졸음운전을 유발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감기약 먹으면 약간 좀 있죠. 이제 내려서 좀 쉬지. 피로도가 조금 있죠. 감기약 주성분인 항히스타민제와 에페드린, 코데인은 졸음을 유도하는데 2가지 이상의 약을 복용할 땐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항정신성 약이라든지 공황장애약을 같이 먹으면은 졸음이 오거나 부작용이 심할 수가 있어서 전문가들은 약물을 복용한 뒤 4시간에서 6시간 동안은 운전을 피하라고 조언합니다. 졸음이나 집중력 저하를 느끼셨던 약물이 있으시다면 해당 약물을 드시고는 운전을 삼가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또 약 복용 시간과 1회 투여량을 정확히 지켜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채널A 뉴스 정성원입니다. 전 연인을 흉기로 위협해 구속영장이 신청됐다가 기각된 남성이 피해 여성의 집에 몰래 침입해 무참히 살해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경찰의 신변 보호 조치도 소용없었습니다. 배유미 기자입니다. 캄캄한 밤, 한 남성이 아파트 외벽을 기어 올라갑니다. 15분 뒤, 아파트 계단 등이 차례로 켜지더니 이 남성이 출입구로 빠져나옵니다. 이 아파트 6층에 살던 50대 여성이 흉기에 찔려 심정지 상태로 발견된 건 새벽 3시 반쯤.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경찰은 남성이 여성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달아난 걸로 보고 있습니다. 자는데 가안 지는 소리가 나더라고. 가안도 크리씩 나는 소리도 들리가지고 엘리베이터 타니까 피 비린내가 나더라고. 남성은 여성의 전 연인인 40대 A씨. 한 달여 전에도 여성에게 흉기를 휘두르며 협박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A씨의 직업과 주거지 등이 분명하고 동종전과가 없는 점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여성이 신변보호를 신청하자 경찰은 안면인식용 CCTV를 설치했습니다. 등록이 안 된 사람이 나타나면 실시간으로 상황을 알리고 경찰에 신고하는 시스템이지만 범행을 막진 못했습니다. 남성은 아파트 가스배관을 타고 6층까지 올라왔습니다. 창문을 통해 바로 집으로 들어가면서 이 안면인식 CCTV를 피했습니다. 법원도 지난달 스토킹을 막기 위해 임시 접근 금지 등 잠정 조치를 내렸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경찰은 A씨를 쫓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배유입니다. 네, 상습 체납자들이 세금을 피하기 위해 돈을 숨기는 수법도 갖가지입니다. 등산 배낭에 금괴를 넣고 다니거나 수표 따발을 쓰레기 더미 속에 숨기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과세 당국의 단속을 피하진 못했습니다. 안건우 기자입니다. 양도세 수억 원이 밀린 자산가 집에 국세청 직원들이 들이닥칩니다. 수상한 물건이 들어있는 등산용 배낭이 발견됩니다. CCTV에서 체납자가 자기 몸처럼 애지중지하던 바로 그 배낭입니다. 뜯어보니 수억 원의 금괴가 쏟아져 나옵니다. 금이다. 거짓 세금 계산서로 수억 원을 탈루한 사람의 집에서 발견한 쓰레기 더미입니다. 무심결에 들춰본 신문지엔 수표 수천 장이 섞여 있습니다. 모두 5억 원어치입니다. 일부 체납자는 소리를 지르고 위협하며 수색을 방해합니다. 배우자에게 재산을 넘기고 위장 이혼을 하거나 종교단체에 기부해 재산을 빼돌리는 꼼수도 적발됐습니다. 국세청은 이런 고액 상습 체납자 710명에 대한 대대적인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개인 최대 체납액은 수백억 원에 달합니다. 710명의 총 체납 규모는 한 1조 원이 조금 넘는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겁니다. 작년 한 해 동안 고액 상습 체납자에게서 거친 세금은 2조 8천억 원. 국세청은 현장 조사를 강화하고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으로 조사 대상을 더욱 정밀화해 체납자를 끝까지 추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안건우입니다.
자동차세와 과태료를 내지 않고 도로를 누비던 얌체 차량들도 불시 단속에 딱 걸렸습니다. 주정차 위반만 수십 차례, 수백만 원의 과태료를 내지 않은 차량도 있었습니다. 김민환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체납 차량 단속반이 트럭 한 대를 멈춰 세웁니다. 과태료 84만 원을 체납한 차량 차주에게 납부를 요구하자 오히려 화를 냅니다. 지금 바빠 죽겠는데 지금 차 잡아놓고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차가 안 나게 생겼어. 당신 어디 가다가 딱 걸렸어. 모르는 데 없고 건데 그러면 어떻게 내냐고. 서울시와 서울경찰청, 한국도로공사의 체납 차량 합동 단속 현장입니다. 단속 대상은 2회 이상 자동차세를 내지 않았거나 과태료가 30만 원 이상인 차량, 20회 이상 통행료를 미납한 차량 등입니다. 번호판을 판독하는 카메라와 체납 내역을 조회하는 모니터가 설치된 차량이 번호판을 스캔해 체납 차량을 잡는 방식입니다. 체납 차량입니다. 방금 전 차량은 서울시 자동차 체납 건수가 하나로 체납 금액은 19만 8,960원이 지금 체납되어 있다고. 서울 전역에서 오전 2시간 동안 단속한 결과 417대가 적발됐습니다. 주정차 위반만 43번을 해 과태료가 221만 원이 넘는 차량을 비롯해 과태료와 통행료 168건, 약 280만 원을 체납하고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차량도 적발돼 경찰에 넘겨졌습니다. 채널A 뉴스 김민환입니다. 하다하다 이런 노쇼 사기도 있습니다. 일감이 있다며 일용직 노동자들을 현장에 보내달라 요청해놓고 막상 가보면 아무것도 없는 식인데요. 허탕을 친 노동자들은 분통을 터뜨립니다. 정경은 기자입니다. 이른 아침 승합차를 타고 모여든 인부들. 차에서 내려 무언가를 찾다가 어디론가 전화를 겁니다. 공사 일꾼을 보내달라는 요청을 받고 알려준 장소로 왔는데 공사 현장이 없었던 겁니다. 인부들이 철거공사 주문을 받고 온 현장인데요. 풀밭과 카페만 있을 뿐 철거공사가 필요한 건물은 없습니다. 이렇게 1시간 동안 기다리다 발길을 돌린 일용직 근로자는 70명 가까이 됩니다. 이틀 전 인력사무소에는 건물 내부 철거를 할 인부가 필요하다는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인테리어 때문에 아니 내부 철거 다 해드려야죠. 수요일 날에 오시면 현장에서 제가 다 안내해드릴 거고 같이 작업 시작하시면 되거든요. 결국 경찰에 사기 피해를 신고했습니다. 한 7군데 70명 정도 제가 70명 정도를 확인했거든요. 그 경찰차도 없고 와가지고 피해 접수를 하고 그랬거든요. 음식이나 물품 주문을 하고 연락을 끊는 노쇼 사기가 인력시장까지 손을 뻗친 겁니다. 피해 업체는 이런 일을 벌인 이유조차 짐작 못해 답답합니다. 20년 하면서 이런 경우를 한 번도 안 당해봤어요. 그 돈이 문제가 아니고요. 지금 불경기 때문에요. 경찰은 허위 주문 전화를 한 남성의 행방을 쫓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정경은입니다. 올해는 장마가 더 빨리 찾아올 걸로 보이는데요. 마모된 타이어가 빗길에 얼마나 위험한지 알아봤습니다. 100원짜리 동전 하나면 마모 상태를 확인할 수 있다는데요. 김대욱 기자입니다. 물이 고여있는 도로를 시속 90km로 달려봤습니다. 급브레이크를 밟자 물살을 헤치며 미끄러집니다. 정상 타이어 차량은 35m를 더 간 뒤 멈춰선 반면 마모된 타이어 차량은 55m까지 미끄러집니다. 제동거리가 1.6배가량 늘었습니다.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먼 거리에서 정차를 하게 됐고요. 약간 위협적일 정도로 많이 미끄럽고 또 물 위로 떠간다는 느낌이 들어요. 물이 고여있는 곡선 주로를 달릴 때도 정상 타이어를 장착한 차량과 달리 마모된 타이어를 장착한 차량은 중심을 못 잡고 차선을 이탈합니다. 마모된 타이어는 물을 배출하는 배수 능력이 떨어지다 보니 물 위에서 미끄러지는 수막 현상이 심해진 겁니다. 안전을 위해선 적정 주기에 맞춘 타이어 교체가 필수입니다. 타이어 마모 상태는 100원짜리 동전 하나로 확인이 가능한데요. 타이어 홈에 동전을 끼우고 이순신 장군의 감투가 반 이상 보이면 교체해야 합니다. 타이어의 공기압도 중요합니다. 공기압이 낮으면 타이어 접지면이 넓어지면서 열이 발생해 터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공기를 너무 많이 넣으면 완충 능력이 떨어져 차량 고장의 원인이 됩니다. 무엇보다 빗길에선 평소보다 20% 이상 감속하고 차간 거리도 2배 이상 확보해야 사고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김대욱입니다. 네, 라면 업계가 긴장하고 있습니다. 라면 한 개에 2,000원 한다는 게 진짜냐는 이재명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그동안 슬금슬금 가격을 올려왔던 라면 업계가 전전긍긍하고 있는 거죠. 2,000원 넘는 라면은 일부라며 억울하다는 반응도 나오는데요. 우현기 기자가 따져봤습니다. 라면 제품들이 편의점 매대에 다양한 가격대로 진열돼 있습니다. 한 편의점에선 초가성비의 550원짜리 라면이 등장했고 고가의 4,980원짜리 짜장 컵라면도 판매되고 있습니다. 주로 인기가 많은 일반 봉지 라면들 가격표를 살펴보니 대부분 가격은 1,000원 안팎이었습니다. 보통 이제 편의점에서 라면 한 봉지를 급하게 사 먹더라도 보통 한 1,500원 미만으로 사 먹었던 것 같거든요. 특정 소비자를 겨냥해 프리미엄을 강조한 일부 컵라면이나 봉지라면의 경우엔 라면 한 개 가격이 2,000원을 넘기는 경우도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2,000원이 넘는 프리미엄 봉지라면과 컵라면입니다. 먼저 봉지라면을 살펴보면요. 이렇게 큼지막한 건어물이 들어가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번엔 컵라면을 보면 이렇게 국수 생면에 들어간 구성품만 3가지, 용기 비용까지 더해졌습니다. 편의점의 경우 전체 판매 라면 중 2,000원 이상 제품 비중은 약 10에서 26% 정도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최근 속속 라면 가격을 올렸던 업체들은 이재명 대통령의 라면 한 개 2,000원 발언에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 3년 전에도 정부 개입으로 가격을 조정한 전례가 있기 때문입니다. 업계 일각에선 원재료와 물류비 등 상승으로 가격 인상이 불가피했다며 억울하다는 반응도 나옵니다. 한 라면업계 관계자는 영업이익률도 높지 않은데 폭리를 취하는 것처럼 보여 서운한 것이 사실이라며 우리 제품 중 2,000원 이상은 1% 미만이라고 항변했습니다. 채널A 뉴스 우현기입니다. 네, 요즘 빈티지 패션이 유행이죠. 헌옷을 낡은 옷이 아니라 희소성 있는 패션 아이템이라고 생각하는 건데요. 헌옷이 새 주인을 찾아가는 여정을 현장 카메라 강태현 기자가 따라가 봤습니다. 의류 재활용 업체에 헌옷 더미가 산처럼 쌓여 있습니다. 방문 수거나 헌옷 수거함을 거쳐 한데 모인 것들입니다. 전국 각지에서 열흘 동안 수거한 헌옷들입니다. 제 키보다 훨씬 크죠? 이렇게 모인 옷들은 상태와 종류에 따라 손으로 일일이 분류합니다. 상태가 좋은 헌옷은 국내 중고 의류 시장에서 유통되고 나머지는 해외로 수출됩니다. 수거된 옷 중에 한 7%에서 10% 정도는 구제샵, 헌옷 가게 이런 데로 유통이 돼서 명품 같은 경우는 몇십만 원에 팔게 되는 경우도 있고. 다시 판매할 옷은 오염과 손상 정도, 브랜드와 디자인까지 꼼꼼하게 살펴 고릅니다. 오염이 있거나 찢어졌거나 로고가 제대로 안 나온다거나 이거 절대 가면 안 되고요. 정말 엄선해서 가기 때문에. 헌옷 상태가 좋다고 판단되면 세탁과 살균 과정을 거쳐 이렇게 중고 의류 가게에서 새 주인을 기다립니다. MZ세대 사이에서 헌옷은 나만의 개성을 살릴 수 있는 패션 아이템입니다. 새 상품에서 좀 없는 그런 독특함이 매력이라고 좀 생각을 해서 아이템 구매로 좀 자주 와요. 20대가 주 고객층이고 10대 분들도 많이 오세요. 한 벌뿐이라는 희소성? 그게 자신의 개성이 될 수 있으니까. 가격은 무게로 매겨지는데 100g당 1,990원에서 2,390원 선입니다. 브랜드 제품의 경우 정가보다 대략 60% 저렴합니다. 헌옷 대표 시장인 동묘 구제시장에서도 10대나 20대를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저렴한 데 가면은 바지 같은 것도 한 15,000원에서 2만 원? 이렇게도 팔아서 이제 요새는 진짜 싸도 5만 원, 6만 원 이러잖아요. 버려진 옷을 찾는 소비자가 늘며 헌옷의 가치도 재평가되고 있습니다. 현장 카메라 강태현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전용기에 오르다 휘청이는 모습이 포착돼 건강 이상설에 휩싸였습니다. 바이든 전 대통령이 넘어졌을 땐 고령 리스크를 걸고 넘어졌던 트럼프가 부메랑을 맞았다는 평가입니다. 송진섭 기자입니다. 미국 대통령 전용기 에어포스원 탑승을 위해 계단을 오르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난간을 잡고 올라가는 도중 갑자기 중심을 못 잡고 휘청거립니다. 현지 시각 그제 미국 뉴저지주에서 에어포스원에 탑승하던 트럼프가 계단에서 넘어질 뻔한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올해 78배 트럼프는 지난해 대선 당시 자신보다 4살 많은 조 바이든 전 대통령의 고령 리스크를 집요하게 파고들었는데 부메랑이 됐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Do you think the guy who was defeated by the stairs got taken down by his bike? 트럼프는 최근 백악관을 통해 건강에 이상이 없다는 검진 결과를 공개한 바 있지만 손에 멍이 든 장면이 포착되는 등 건강 이상설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헬리콥터 한 대가 공중에서 휘청거리더니 차들이 주차된 도로에 떨어집니다. 다행히 민가로 추락하진 않았지만 꼬리 부분에 깔린 차량의 유리창이 산산조각 나는 등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현지 시각 지난 7일 인도 루드라 프라야그주 인근 민가에 헬리콥터 한 대가 비상 착륙했습니다. 해당 헬기에는 조종사를 포함해 6명이 타고 있었는데 사상자는 없는 걸로 전해졌습니다. 현지 당국은 구체적인 사고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채널A 뉴스 송진섭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첫 통화를 했습니다. 경제협력 성과를 내자는 데 뜻을 같이 했는데요. 이 대통령은 11월 경주에서 열리는 에이펙 정상회의에 시 주석을 공식 초청했습니다. 홍지은 기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첫 정상통화를 가졌습니다. 약 30분간 이어진 통화에서 시 주석은 한중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 발전을 위해 협력해 나가자고 했고 이 대통령은 호혜 평등 정신하에 다방면에서 협력을 희망한다고 화답했습니다. 경제협력 등 실질적인 협력 분야에서 양국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공동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기로 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11월 경주에서 열리는 에이펙 정상회의에 시 주석을 공식 초청했습니다. 응할 경우 2014년 박근혜 정부 이후 11년 만에 방한이 성사되는 겁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다음 내년 에이펙 의장국이 중국이라며 시 주석 방한은 한중 관계에 있어 중요한 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성남시장을 지낸 이 대통령과 허베이성 저장성 당 서기 출신의 시 주석은 지방에서부터 쌓은 공통된 정치 경력을 화두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 대통령은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중국의 역할을 요청했고 시 주석은 한반도 평화는 공동 이익인 만큼 노력하겠다고 했습니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시 주석이 통화에서 다자주의와 자유무역 수호 정신을 강조했다고 밝혔습니다. G7 정상회의 참석을 앞둔 이 대통령을 향한 대미 견제 메시지로 풀이됩니다. 이 대통령은 미국, 일본, 중국 3국 정상과 통화를 마치며 지난 6개월간 중단됐던 정상 외교의 정상화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채널A 뉴스 홍지은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첫 외교 대비 무대가 될 G7 정상회의가 일주일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아직 새 장관이 없다 보니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된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그 G7 정상회의에 수행할 가능성이 큽니다. 대신 차관 진용을 새로 꾸렸습니다. 조민기 기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다음 주 G7 정상회의 참석차 캐나다를 찾습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한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동행할 가능성이 큽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새 장관을 임명할 시간이 없고 외교부 장관 없이 갈 수도 없으니 조 장관이 수행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습니다. 조 장관은 과거 이 대통령과 설전을 벌였던 사이이기도 합니다. 다도 강산에서는 2km 정도 떨어진 지역에 있는 거 맞습니까? 전체적으로 사도 강산을 유물을 전시하고 있는 곳이 향토박물관입니다. 아이카와. 그게 사도 광산 현장입니까?
G7 정상회의에 대비한 외교, 통상인선도 마쳤습니다. 대통령실은 외교부 1차관과 2차관으로 박윤주 아세안 대표부 공사와 김진아 한국외대 교수를 지명했습니다. 대통령실은 박 차관은 북미국 심의관 등 오랜 워싱턴 경험이, 김 차관은 한미연합사 정책 자문위원 경험이 돋보인다고 했습니다. 통상교섭본부장엔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 문재인 정부 통상정책을 총괄했던 여한구 전 통상교섭본부장을 지명했습니다. 채널A 뉴스 조민기입니다. 김용태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오늘 국회를 찾아온 우상호 대통령 정무수석에게 3가지 쓴소리를 했는데요. 우수석 대통령에게 여과 없이 전달하겠다고 했습니다. 그 쓴소리 중 하나, 대통령 재판 중지법이었습니다. 백승현 기자입니다.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이 우상호 대통령 정무수석과 반갑게 악수합니다. 정무수석 임명 뒤 처음으로 국회를 찾아 야당 비대위원장을 예방한 겁니다. 하지만 화기애애한 분위기도 잠시, 김 위원장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대통령 재판 중지법에 문제점을 거론합니다. 대통령이 되었다고 해서 죄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재판을 멈춘다고 해서 죄가 없어지지도 않습니다. 그건 면죄부가 아니라 권력이 법 위에 서겠다는 선언입니다. 이 대통령 변호인이 헌법재판관 후보군에 포함된 논란도 꺼냈습니다. 공직은 수임료에 대한 보상이 아닙니다. 헌재는 방탄막이 되는 순간 헌법은 신뢰를 잃게 될 것입니다. 현금 살포성 추경의 문제점까지 거론하며 이재명 대통령에게 야당의 문제의식을 분명히 전해달라고 했습니다. 김 위원장 발언을 일일이 메모한 우수석은 곧바로 화답했습니다. 방금 이 3가지 말씀하셨는데 정무수석의 역할은 이런 민심 또 야당의 의견까지를 포함해서 여과 없이 대통령에게 전달하는 것이 제 임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대통령님의 견해도 한번 들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당의 어려움을 수습하기 위한 김 위원장의 능력과 노력을 높이 평가한다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우수석은 오늘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예방하지 않았습니다. 야당의 원내대표 선거가 예고된 상황에서 예방이 적절치 않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백승현입니다. 성혜란 기자와 여랑야랑 시작합니다. 첫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자, 여당 원내대표 후보자 2명인데요. 뭐를 잡는 겁니까? 네, 이재명 대통령을 향한 마음, 명심입니다. 오늘 합동토론회는 대통령의 복심을 두고 벌인 한판 승부를 방불케 했습니다. 이재명 정부가 탄생되어서 얼마나 좋으십니까? 저는 이재명 대통령님과 최고위원을 함께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님과 함께 일을 했던 서영교.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대통령님의 국정 철학을 차질 없이 구현해야 합니다. 네, 아무래도 이재명 정부와 호흡 맞출 원내대표니까 표 얻으려면 그렇게 해야겠죠. 네, 맞습니다. 이 당정 관계에 대한 질문도 이어졌는데요. 두 사람 다 기다렸다는 듯 이렇게 답했습니다. 협력을 안 할 방안이 있나요? 당정 관계를 물으시니 참 행복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결단력이 뛰어납니다. 집행력도 뛰어납니다. 최고위원을 하면서 이분은 언제 가서 주무시려고 이렇게 우리에게 토론을 계속시키나. 이번부터 의원뿐 아니라 권리당원도 20%의 표를 갖게 되잖아요. 한 민주당 관계자, 의원도 당원도 친명이 압도적인 상황에서 누가 더 강성 친명인지 가리는 충성 경쟁 형태로 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네, 그래도 협치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 자, 이재명 대통령이 저렇게 묻는데 듣는 사람은 땀을 흘리고 있네요. 네, 오늘 취임 이후 2번째 국무회의를 열었는데요. 전에 윤석열 정부 출신 장관들과는 아직도 어색한 동거 중이죠. 대통령이 윤석열 정부 출신 장관들에게 건넨 한마디 직접 들어보시죠. 우리 총리 권한대행님을 포함한 우리 국무위원 여러분들,
어제 더 바빠졌죠, 평소보다. 1시부터 하면 좋겠는데 여러분도 바쁘실 테니까 12시 반부터 속개를 좀 할까 하는데 괜찮을까요? 여기서 계속 시간을 보내는 게 아마 여러분도 힘드실 것 같아요. 요새 더 바빠졌죠? 이거 새 정부 이제 들어서니까 일이 더 많아졌죠? 이런 뜻인 것 같네요. 네, 국무총리 인준이 끝나야 이 새 정부 장관이 임명될 것 같거든요. 그 전까지는 매주 국무회의에서 어색한 동거 이어질 전망인데요. 첫 회의에서는 이런 모습도 나왔죠. 또 진행합시다. 그래도 보통은 시나리오 아니면 주제 이런 거 다 정해놓긴 하는데 그런 거 특별히 없어요? 시작하자마자 대통령께서 첫 모두 말씀으로 회의를 시작을 하십니다. 그리고 근데 그렇게 하라고 시키면 되잖아요. 근데 왜 안 하세요? 그걸 진행을 하시라고 했죠. 대통령께서 모두 말씀이 있겠습니다. 네, 좀 어색하죠? 우리 좀 웃으면서 합시다. 국정은 하루라도 멈출 수가 없죠. 국익을 위해 불편한 관계는 잠시 뒤로 미룰 수 있는 것도 정치력이겠죠. 네, 하나 더 보겠습니다. 결혼식 테러를 막아라? 누구 얘기일까요? 네, 이재명 대통령 부부의 아들이 조만간 결혼식을 올립니다. 그런데 이때를 겨냥한 테러 예고글이 올라와서 경찰이 작성자를 추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어떤 내용일까요? 어제 오후 한 SNS에 올라온 글인데요. 일거의 척결이라는 카테고리에 게시가 됐습니다. 대통령 아들의 결혼식장 위치가 담긴 지도 사진과 함께 진입 차량 번호를 딸 수 있겠군이란 표현이 담겼습니다. 경찰은 공중 협박죄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 중이라고요. 축복 자리에 어른거리는 테러의 그림자, 이유와 대상을 불문하고 정당화될 수 없는 행위죠. 네, 지금까지 여랑야랑이었습니다. 네, 전 세계 팬들이 손꼽아 기다려온 BTS의 완전체 컴백이 임박했습니다. 오늘 RM과 B가 전역했는데요. 이달 안에 7멤버 모두 국방의 의무를 마치게 돼 팬들의 기대감은 커지고 있습니다. 김재혁 기자입니다. BTS 멤버 RM은 기쁨을 색소폰으로 표현하고 B는 꽃다발 가득 안고 입장합니다. 육군 15사단 군악대와 2군단 군사경찰 특수임무대에서 복무한 RM과 B가 오늘 전역했습니다. 괴롭고 힘든 일도 많았지만 이제 저희가 활동할 동안에 많은 분들이 저희 대신 나라를 지켜주시고 있다는 걸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지금 제 몸과 마음을 다시 만들었고 하루빨리 아미들에게 달려가고 싶습니다. 전역 축하를 위해 브라질에서 춘천까지 온 팬도 있습니다. 9 June and he had discharged the military and we are so happy for this. 오늘 하이브 사옥에도 1,500여 명의 팬들이 몰려 인산인해를 이뤘습니다. 내일 지민과 정국이 전역하고 21일엔 사회복무요원 슈가가 소집 해제됩니다. 멤버 7명 모두 국방의 의무를 마치고 군필 아이돌이 되는 겁니다. 하이브는 외벽에 We are back이라는 대형 글귀를 써놓으며 BTS 완전체 복귀를 예고했습니다. It's been 2 years since they haven't done their comeback, so let's enjoy their moment. I represent French people, French army. 오늘 하이브 주가도 30만 9천 원까지 오르며 2년 만에 최고를 찍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재혁입니다. 오늘 서울은 낮더위가 주춤했는데요. 내일은 다시 29도까지 오릅니다. 모레는 31도로 당분간 예년 이맘때보다 덥겠습니다. 내일 내륙 곳곳이 30도를 넘겠습니다. 경기와 영남 내륙의 기온이 높은데요. 김천과 구미 31도 예상됩니다. 내일 맑은 하늘 아래 자외선이 무척 강합니다. 대부분 매우 높음이고 남부 곳곳은 가장 높은 위험 단계입니다. 장시간 외출은 삼가는 게 좋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서울 16도, 강릉 20도에서 시작하고요. 아침까지 서쪽에 안개가 끼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 29도, 대구는 30도가 예상되고 중부 내륙은 일교차가 15도 안팎으로 크겠습니다. 모레 제주에서 비가 시작돼 금요일엔 충청 이남, 토요일에는 전국으로 확대될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에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